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행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양계에 이제 총 8개의 행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뭐 태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굽니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수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예, 이제 금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라는 것도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화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예, 목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해왕성까지 총 8개의 이제 행성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태양 주변을 이제 도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수성이에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렇죠? 가장 가까워. 가장 가깝. 네, 이렇게만 쓸게요. 태양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크기가 제일 작아요. 수금지하부터 천해 얘네들 중에서 이제 크기가 제일 작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풍화나 침식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뭐 운석구덩이 문석구덩이가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행성들이 이제 소행성이 이제 충돌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파일 거 아니에요. 땅이 그걸 운석구덩이라고 해요. 근데 파였는데 원래 이제 대기가 있으면은 뭐 비바람도 불고 뭐 그래서 이제 없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묻혀지는데 그렇지 않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기 이제 그 구멍이 생기면은 그 구멍이 그냥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그 받은 그 여러 가지 그 충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또 이제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열을 머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무진장 뜨겁고 밤에는 무진장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누구랑 얘가 되게 비슷하냐면은 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달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만약에 이제 사진 자료로 나오더라도 이제 달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금성입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것이고요. 요 놈의 이제 주된 특징은요, 대기가 두꺼운 CO2로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의 어떤 그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는데 CO2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이제 증대된 거예요.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증가돼요. 그러니까 열을 굉장히 오랫도록 잘 머금은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잘 안 내보내고 따라서 요 놈은요 온도가 굉장히 높다. 표면 온도가 한 470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압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구보다 기압도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뜨거운 뭐 찜질방이 아니라 그 사우나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화산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는 비교적 좀 그러니까 표면은 비교적 평탄하다. 뭐 이 정도까지 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뜨거워갖고 탐사선 같은 게 이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굉장히 여기는 이제 불지옥 같은 불구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구에서 볼 때는 이 속사정을 모를 때는 굉장히 밝게 보여요. 거의 뭐 달 다음으로 이제 밝게 보이는 게 요거거든요. 밤하늘에서. 그래서 굉장히 밝다. 이 정도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계에 대해서 이제 따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주된 특징 중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특징 하나를 좀 쓰고자면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곳이죠,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생명체가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 또 뭐냐면은 액체 상태에 이제 물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보다 너무 가까우면은 이제 물들이 다 증발을 해버리고 태양보다 너무 멀면은 물이 다 얼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거리에 있어가지고 액체 상태에 물이 많이 있고 뭐 그 밖에 뭐 지구 자기장도 있고 대기도 풍부하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딱 좋다.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주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지구에는 이제 달이 하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구에는 달이라고 하는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으로 넘어가시면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기가 CO2의 희박한 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이제 얇게 이제 둘러싸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성하고 대비해서 금성은 CO2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았지만 화성은 CO2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너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좀 낮다. 이렇게 좀 반대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은요, 멀리서 보면은 약간 이제 붉게 보이게 됩니다. 붉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토양이 이제 붉게 보이게 되는데. 토양이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보이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토양이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화철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산소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땅에 이제 다 결합을 한 거죠, 그렇죠? 암석에. 그래서 약간 이제 붉게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과거에 물이 흐르는 적, 물이 흐른 흔적 이런 것도 우리가 관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거대한 협곡도 우리가 관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화산, 올림푸스 화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화산도 이제 태양계에서 이제 가장 큰 화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화성 여기 이제 극지방들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허옇게 뭐가 이제 보여요. 허옇게 뭐가 보이게 되는데, 저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극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극관. 그래서 극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나 아니면 이제 얼음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뭐 북극 남극 그 비슷한 거예요, 지구에서. 그래서 이제 극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얼어있는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이제 얼음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관측을 하다 보면은 요거가 이제 크기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화성에도 이제 계절 변화가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많아요, 얘는요. 우리가 심지어 이제 그 탐사선도 쏴가지고 여기다가 로봇 이제 갖다 놓고선 이제 짝짝짝짝 지나다니면서 이제 정밀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위성 같은 걸로다가 이제 여기 사진도 한 바퀴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화성 이제 그 구글어스라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구글어스?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화성도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화성이라고 그러죠. 구글 마스. 그래서 이제 그 둘레를 이제 정밀하게 이제 다 찍어놔갖고 우리가 그 지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이 두 개 있습니다. 데이모스하고 이제 포보스라고 하는 위성인데요. 일단 뭐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위성이, 그러니까 달 같은 걸 위성이라 그래요. 달 같은 게 한 2개 정도 돌아다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목성은 이제 굉장히 크죠. 일단은 제일 크다.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크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로 이제 기체로 되어 있어요. 주로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체냐면은 이제 수소나 헬륨 이런 기체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할 목토천에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다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어떤 기체냐,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희미한 고리가 있습니다. 목성도 희미한 고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무늬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이제 나 있어요. 가로줄무늬가 멋들어지게 나 있는데, 요것은 이제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줄무늬 중에 이제 폭풍우가 하나 거대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폭풍우가 하나가 이제 거대하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마치 눈처럼 생겼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적점이라고 부릅니다. 대적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적점. 그래서 대적점 나오면은 바로 목성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위성이 굉장히 많아요. 한 뭐 60개, 70개 뭐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위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 뭐 유명한 위성은 이제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오, 유로파, 뭐 가니메데, 칼리스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갈릴레오 위성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갈릴레오 위성. 이름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그렇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런까지는 몰라도 되고, 뭐 혹시나 학교에서 이제 요거를 뭐 설명을 한다, 그리고 외우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좀 찾아오시면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밖에 이제 요게 가장 유명한 거고, 그 밖에 이제 수십 개의 위성들이 목성 주변을 돌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토성 들어가겠습니다. 토성은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주된 특징은 예쁜 고리입니다. 예쁜 고리. 고리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암석 조각들하고 이제 얼음 덩어리들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부서진 상태로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멀리서 보면 이제 그 띠처럼 보입니다. 이제 고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고리라고 부르게 되고 주된 특징은 뭐라고요? 고리가 굉장히 뚜렷하다. 요거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이제 줄무늬가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줄무늬가 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밀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밀도가 이제 물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기체형 행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형 행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덩치는 컸지만 좀 이제 듬성듬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도가 좀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으니까 그런 걸 이제 여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성이 목성만큼 많아요. 얘도 이제 수십 개의 위성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타이탄이라고 하는 위성이 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타이탄에는 심지어 이제 대기까지 있다. 대기가 있는 이제 위성도 있다. 그렇게 좀 타이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토성, 티귿, 타이탄, 티귿, 티귿으로 좀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끔 나옵니다, 얘네들. 그래서 이제 토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정보가 좀 별로 없긴 합니다. 워낙 멀찍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관측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천왕성 맞아 얘기해 보면은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리가 약간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누워 있죠.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전축이. 그래서 얘 얘기 나오면은 항상 이게 나와요. 자전축이라는 게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그러니까 공전을 이제 태양 주변을 이제 이렇게 이제 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돈다라면 이게 공전 궤도면이거든요. 그럼 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게 이제 자전축이 누워 있어요. 그 상태에서 천왕성을 보니까 옆으로 이러면 이제 굴러다니면서 이제 태양 주변을 이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림 나와갖고 뭔가 이제 고리가 삐딱하게 되어 있다. 그럼 바로 천왕성임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약간 이제 무슨 색깔로 보이냐면은 표면이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청록색. 청록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기가 있는데, 대기는 이제 주로 이제 메테인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록 색깔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청록색 나오면 메테인 기억하셔야 돼요. 천왕성 청록색 이렇게 치읓으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왕성인데요. 해왕성도 이제 희미한 이제 고리가 있고요. 요 놈은 이제 주된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색깔이 얘는 파란색을 띱니다.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는 파란색 해서 좀 색깔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인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눈깔 같은 게 있잖아. 또 있어요. 여기도 거대한 이제 소용돌이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거뭇거뭇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대흑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흑점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구랑 많이 비교로 나오냐? 얘랑 이제 좀 비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외워주셔야 돼요. 대적점하면 목성 거고요. 대흑점하면은 이제 해왕성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특징이 간략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 특징 위주로 좀 자세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읽다 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쭉쭉 읽어주시면서 학습을 하면은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고요. 요건 아닌데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천왕성하고 해왕성도 위성이 많습니다. 어쩐지 뭔가 좀 느낌이 싸했어요. 끝내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위성이 많습니다. 해왕성하고 천왕성도 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왕성은 한 20여 개 정도 되고요. 해왕성은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이따가 뭐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할 때 또 설명하겠지만, 이 목토천해 얘네들은요, 이 기체형 행성들은 위성들이 다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고, 수금지와 얘네들은요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적다라고 하지 마시고, 얼마 안 되니까 수성 없고요, 금성 없고요, 지구는 하나 있고요, 화성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뭐 특징이 사실 더 있죠. 더 있는데 그런 점 있으면 이제 학교 수업 들으면서 필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시면서 살을 더 붙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성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